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한국호랑이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함 대량 건조에 대하여 자칭 중국과 일본의 군사무기 언론들이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함 건조 기술에 관해 이상한 트집을 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언론이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한국이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형 전투함이라는 논리였는데요. 왜 그들은 이렇게나 한국 해군의 계획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까요? 중국과 일본이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한국 해군이 더욱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든 회방을 놓고 건조를 방해하려는 한국형 전투함은 최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를 시작한 배수량 만톤급 전투함 KDDX 스텔스 전투함과 함께 건조될 KDX-3 광개토 구축함입니다. 이 함정은 2000년대 최신 이지스함으로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네 번째 함정이자 첫 번째 성능 개량함인데요. 만제톤수라는 거대한 크기는 변화가 없으나 국내 기술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이지스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가 새롭게 탑재될 예정이며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함대공 유도탄으로 듬뿍 무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하게 성능이 개량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칭 중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함은 등장하자마자 구식이 될 구형 함정에 불과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설계한 지 10년이나 지난 전투함을 도입하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건조될 중국, 일본의 최신함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처진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군사무기를 전혀 모르는 처사이며 우리의 방산 기술력을 상당히 무시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과거 중국과 일본 역시 무턱대고 최신 설계를 적용한 신형 전투함을 뽑았지만 잦은 오류로 양산도 못하고 기존 함정과 같은 설계의 군함으로 다시 건조를 진행 중인 게 현실입니다. 특히 비슷한 체급인 일본의 마야급 두 척의 가격이 4조 원에 육박하며 후속함이 오히려 비싸다는 점을 따져보면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우 우수한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사례는 바로 새로운 군함을 만들 때 고려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무턱대고 첨단이라는 명목 아래 최신 설계만 고집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방력이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을 인용한 국내 한 언론 보도로 인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해군은 그저 10년 된 구형함을 개량하는 것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건조 중인 차세대 구축함 KDX-3 광개토함이 얼마나 강력한 군함인지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KDX 구축함의 개량형인 광개토 구축함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선박 건조에서 기공식은 선박 건조용을 강제를 절단하는 착공식에 이어 강제를 이어붙여 만든 첫 번째 블록을 선박 건조가 진행될 도크에 올려두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 이후에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므로 함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공식 이후 KDX 광개토 구축함의 함이 진수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전망인데요. 당연히 이제 와서 배의 설계를 바꾸거나 탑재할 장비를 바꾸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구형 논란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이 논란은 군사 전문가들과 국내 일부 군사 매니아들 사이에서 불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KDX-3 광개토함의 설계가 너무 구식이라 전력화와 동시에 노후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번 함정의 성능 스펙입니다. 사양의 업그레이드 전에 원본인 KDX-3 광개토함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들 역시 KDX-3 광개토함의 경화 7,600톤, 만재 1만 톤의 타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SLQ-200 체계를 탑재한 당대 최고의 이지스함이라는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지스 레이더 체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큰 단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근거로 지목하는 것이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다목적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것은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부터 요격까지 이지스 전투 체계에
핵심 체계로 세계 최초의 이지스함으로서 450km가 넘는 탐지 거리를 가지며 최대 900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동시에 최대 이물 4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는 4개의 위상 배열 레이더로 이지스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술 개량화에 게을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개발에 성공을 한 지러갈륨 소자 기반 레이더를 채택해 갈륨 비소를 사용하는 이전 세대 에이사 레이더에 비해서도 더욱 월등한 성능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RCS 0.001급의 스텔스기를 330km 밖에서 식별할 수 있게끔 진화한 뒤 KDX-M1의 개량 방안에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미해군 역시 두 번째 세대 레이더를 알레이버크급 적용해 전력화 중이며 일본 역시 미국을 뒤쫓아 SPH 레이더를 탑재한 차세대 이지스함의 건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모르는 사실이 단 하나 있습니다. KDX-3 광개토함의 건조 목적과 미사일 무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KDX-3 광개토함을 건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는 KL-3 급의 함대공 미사일을 장비할 경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이지스 능력을 확보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메인이 되는 이지스 레이더 외에 모든 체계가 국산화를 통해 크게 개량됐습니다. 3차원 레이더가 LIG 넥스1에서 제작한 신형 피스 레이더로 개량됐으며 소나돔이 2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확장된 소나돔의 고성능에 국산 소나돔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세종대왕급 함정의 선체 고정 소화와 운용 방식의 약점으로 지목되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핵심이 되는 무장 역시 수는 줄이면서 전투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총 128대에 달하던 수직 발사관을 88대로 축소하는 대신 40세를 국산 수직 발사관으로 대체했으며 그중 24세기 차세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대형 수직 발사관 KVLS-2입니다. 이를 통해 함정의 타격력을 극대화했는데요. 이는 현대의 유도함 탑재 군함들이 과거의 전함들처럼 양보다 질을 택했던 것과 유사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신뢰성이 확보된 신기술은 부분 적용하면서 기존의 안정된 기술을 더욱 개량해 우리 국민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이끄는 자주국방을 향하여 끝없이 전진하는군요.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